자,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아시아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유독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도 문제고 수급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금의 이 시점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판단하고 선점해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한 고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게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죠. 자, 이분을 일컫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한 종목에서도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먹고 또 먹고의 창시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주라고 사실 시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차후에 수익률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언급했던 종목들이 죄다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선견지명이 뚜렷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어디 쪽으로 사실상 수급이 몰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짜배기의 효자 종목만 드리고 있는 게 역시나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은 종목을 싹 오픈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무려 3가지의 종목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내일 당장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와 일주일 정도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어떤 쪽에서 가지고 오셨는지 해시태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장품 쪽을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일단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수출, 이 모든 것을 사실 증명하듯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도 장 초반부터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타난 이유는 현재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지금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요,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1% 증가하면서 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15억 5천만 달러라는 거는 1분기 최대 역대 규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비중국 수출 확대에 따라서 이 시장 확대에 따라서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의 빅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무려 10년 만에 찾아온 뷰티 사이클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지금의 이 시점 수출액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고금리, 고물가에 따라서 가성비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죠. 저가 화장품의 수요 증가가 거의 트렌드처럼 잡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고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 브랜드사 ODM 업체들까지 포함했을 때 내가 이러한 모멘텀을 안고 올라갈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는 낙폭 과대주 쪽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무겁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미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튀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감이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너나 할 것 없이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의 부진과 그리고 성장주들의 투심 위축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 여파가 큰 상황인데요. 대형주들이 끌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전문가님이 낙폭 과대주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시장에서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의 개선세가 뚜렷한데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저가 매수, 우리가 한마디로 가격 메리트 있는 쪽을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이외에 제약바이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성장주들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괄목해 볼 만한 부분일 것 같고요. 전문가님의 시선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낙폭 과대주는 어떤 게 있을지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잡아주신 증시 한 줄 평도 한번 볼게요. 자, 무너진 투자 시
심리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주식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 마음 드실 것 같겠지만요.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 제대로 선별해서요. 내 계좌만큼은 화끈한 수익의 꽃을 피워보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시장이 힘들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특히나 선물에서의 9천억 원이 넘는 매도의 압박 속에 수급도 환율도 전반적으로 사실상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계좌에 빨간 기둥이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서도 어떤 우리가 투자에 좀 제한을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필요할 텐데요. 종목 선별 이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명품 멘토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방송하기 싫다라는 생각 또 해보실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이런 우려감이 좀 드는 시장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자, 한 그렇죠. 주만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희망을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항상 겪을 때 보면은 좋은 시점이 있고 또 나쁜 시점이 항상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는 것은 이 하락 시점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데미지를 덜 입고 기회를 포착하느냐, 이게 사실 핵심적인 거거든요. 사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락장이 수익의 기회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하락이 처음 나올 때는 투자자들이 자신감에 넘칩니다. 아직까지는 견딜만 해. 그리고 저점 매수할 수 있어. 이렇게 가다가 이 하락이 좀 더 지속되고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은 투자자들의 자신감은 점점점 실망감으로 바뀌고 나중에 그 하락이 좀 더 지속이 되면은 그때는 공포감으로 바뀌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주가는 벌써 40%, 50%씩 하락을 해서 가격 메리트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더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점에서 주식을 던져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차마 겁이 나서 매수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흘려보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주식을 바라보니까 벌써 30%, 50%씩 올라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락은 힘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락은 힘들지만은 또 다른 기회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매수하기 힘들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개인 투자자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자신감을 못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이 주식을 끌어올리기가 쉬운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것도 맞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종목을 투자를
기회를 찾고 분석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수가 크게 하락해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걸 고르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한 곳을 확실하게 좀 해결해 주실 수 있게 오늘 그래서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을 모셔온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일단 수익률표 현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5월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 최병건 대표님의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앞부분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생방송 히든 종목과 관심주로 주셨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마녀공장 17% 넘는 수익, 유니셈도 20%가 넘는 수익, S바이오메딕스도 11%권의 수익, LS머티리얼즈 15%, 보성파텍도 4%,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3번 들어가서 3번 수익이 다 났고요. 한글과 컴퓨터, 대한해운, 재룡전기, SP소프트까지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이 두 자리 수익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무려 71%권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 길지 않는 기간 내에서 5월에 현재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전문가님은 또 없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도 안정감 있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급에 몰릴 수 있는 종목들만으로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이 대부분의 종목들을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생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은 명확하게 타점 잡아서 들어갈 만한 확실히 끼가 있는 종목들로 압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갈 만한 종목을 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방송을 보시는 우리 럭키걸, 럭키보이 분들께서는요. 확실하게 종목 가져가시고요. 관심 종목에 픽해 두시고 명확한 코멘트는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알아서 수익 나면 다 부자 되게요. 그게 아닙니다.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진입 포인트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을지 청산의 포인트 지점까지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무려 3가지의 종목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2주 전 모두 다 종목들을 놓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시작되는 6월에는 내 계좌에 화려한 수익의 꽃 제대로 한번 피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요. 50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고작 37분 남았고요. QR 스캔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의 압축, 확실한 선별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수익이 너무 좋아요. 지난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네. 마녀공장, 유니셈, S바이오메딕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확하게 어제 청산하고 이틀 전에 청산하면서 시장이 하락해도 꿋꿋하게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부분이 몇 없거든요.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크게 없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생방송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게 일단 정말 대단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방송에서 대놓고 오픈을 했는데 다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도 제대로 준비되셨을까요? 네, 오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좀 맞는 그런 성향의 종목을 준비했어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계절 메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락장이 왔을 때 특히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락장이 지속되면은 지수 자체를 사라. 그래서 ETF 상품을 추천한 적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할 때는 또 그 중에 또 선택을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다 필요 없고 무슨 종목을 언급하는지 그 종목이 진짜 올라가는지 두 눈으로라도 꼭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얘기하는 동안에 딱 35분 남았네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요. 얄짤없이 문은 50분에 닫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운 내세요. 응원하면서 최병건 전문가님과 수익의 꽃 제대로 펴보실 수 있게 저희가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짧게 지수 현황부터 우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도 있기도 하고 뭐 미국 시장도 떨어졌지만 또 엔비디아는 쭉쭉 오르고 뭐 애플 정도 선방을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왜 떨어지는지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올랐다, 뭐 삼성전자의 파업 영향 때문이다, SK 하이닉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졌다, 뭐 PC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특히나 선물 위주로의 매도세가 오늘 굉장히 깊었습니다. 투자 심리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앞으로 시작될 6월의 지수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이 뭔가 대응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왜 시장이 하락을 할까? 이런 데 대한 이유를 많이 찾는데, 물론 대응을 할 때 그 수급 주체들도 그런 특정한 이유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수급적인 붕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시장이 괜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중대형주들이나 특정 업종들의 종목들의 상승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지금이나 그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걔네들은 계속해서 찔끔찔끔 내리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 6개월, 1년씩 내리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종목이 뭔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선호도가 높지 않은 종목군이고 업종군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하던 견인하던 종목들, 그리고 그 업종들의 종목들의 흐름이 나빠져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빠져버리면서 체감이 확 나빠져 버린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대응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근본적으로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은 항상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도세를 많이 주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서요. 과거에는 공매도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통해서 뭔가 시장에 악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트집 잡을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매도를 쳐서 시장을 끌고 내려갔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시장을 좌지우지하기가 쉬운 것이 선물이거든요. 파생상품 쪽에서 우리 증시는 기형적이게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웹도독 현상이 쉽게 발생을 해요. 웹도독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유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 때 너무 꼬리를 반갑다고 많이 흔들면은 궁뎅이가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꼬리가 선물 시장이고 이 몸통이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선물 시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꼬리를 심하게 흔들면 주식 시장도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 선물 쪽의 매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트집 잡을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매도를 해버렸고, 그러면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여러 가지 매도를 출회시키면서 시장을 주도하던 업종들의 종목들이 무너져 버리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에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결국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성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켜 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은 물론 약세는 탑니다. 약세는 타는데 그렇게 막 폭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강세를 띄었던 종목들의 하락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이고, 하락이 크다고 하더라도 반전을 하지 못하고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6월 달에도 아쉽게도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은 6월 달에는 지금 공매도에 대한 재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은 6월부터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항상 이 시장에 대해서 뭔가 트집을 잡아서 그것으로 하락을 시켜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가 꽤 강세를 보였던 게 길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에도 외국인들한테 좀 많이 시달리지 않겠나.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응을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야 외국인들이 좀 돌아설 것인가? 이것은 이제 결국은 환율 안정이라든가, 뭐 환율 안정은 근본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돌발적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기의 호조가 더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경기 호조는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봤을 때는 당장에 뭔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남은 6월부터는 조금씩은 좀 어려운 시점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가 막 올라오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있더라도 업종 선택을 좀 잘하고 성장이 부각되는 업종을 좀 잘 공략을 하신다면은 수익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반도체 했던 이 부분은 좀 주춤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6월도 사실상 지수 자체로는 좀 녹록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낙폭 과대주의 중심으로 사실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응력을 좀 강화를 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매크로 환경적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전을 좀 노리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 테니 개별 종목으로 좀 명확하게 수익을 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은 타이밍과 또 오래 끌지 않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자가 딱딱 맞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좀 하락장에서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주도주로 공략하는 전략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어떻게 5월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죠.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생방송 중에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다 제쳐두고 나서라도 방송 중에 얘기하는 종목들을 꼭 확보해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상승부를 켜줬던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청산하시면서 17%권의 수익,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죠. 윤해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수익 청산을 하시면서 20%권의 수익, S바이오메딕스도 11%권의 수익, LS머티리얼즈, 보성파워텍, SK이터닉스, 한글과 컴퓨터, 대한해운, 재룡전기까지, 재룡전기는 무려 125%권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수익이 이렇게나 많이 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른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방송 중에 얘기한 종목을 진짜로 공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빠른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다는 게 이러한 부분일 것 같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런 종목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필코 놓치지 마시고 어려울 수 있는 6월의 시장에서도 꼭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두 자릿수의 수익 나도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최병건 대표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알려드리고 끝 아닙니다. 명확한 코멘트 함께 이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50분까지입니다. 어느덧 방송 시간 25분 남았으니까요. 절대 그 이후로는 기회 드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리고 방송 시간이 25분 남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수익 보실 수 있는 즐거운, 기쁜, 우리 행복한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바드로 저희가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가장 궁금한 쪽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주를 사실 굉장히 또 몇 번이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삐아라든지 지금 실리콘투뿐만이 아니고 또 마녀공장 등 여러 가지 종목에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사고팔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화장품주들의 약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조짐이 보이실까요? 어떻게 보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뉴스 나오거나 막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대부분 반도체 쪽이거든요. AI 반도체 이쪽인데, 사실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HBM 메모리 처음 언급하기 시작한 게 작년 가을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승을 지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사실 HBM 메모리 거의 언급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나마 이제 유니셈 같은 종목이 HBM 메모리하고 관련되니까 좀 마지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고가에 있는 주식,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작년 가을에 추천했지 지금은 추천을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나도 이거 사봐야 되겠다. 수익률이 엄청나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별로 투자를 할 만한 시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너무 많이 언급될 때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사실 뉴스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제 방송에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쪽에 관련된 주식은 꼭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화장품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뭐냐 하면은 물론 뭐 저도 무작정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관련 종목들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딱 티가 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실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요. 증시가 나쁘다,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하락을 안 해요.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그 종목도 그랬지만 한국콜마 같은 그런 그 원재료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 가기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니모리 같은 종목도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은 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종목도 대표적이죠. 이 종목도 역시 신고가를 가고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좀 빠르다라고 하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들은 뭐 항상 오를 때 보면 상한가 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완전 급등 중이에요. 이런 상황들이니까 주가가 지금 화장품 쪽에 매수가 얼마나 많이 몰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런 상황인데 투자자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은 한 서너 달 뒤에 되면은 온통 뉴스에 화장품만 도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투자하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우리 투자자들이 체감하시는 부분은 괴리가 그만큼 커요. 그래서 미리 선침해를 하거나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수익을 내는 길이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사실 좀 뒤늦은 판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지 말라는 주식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지금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수가 들어와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이 내렸다고 해도 저점이 잡히지 않으면 굳이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과 더불어 미용기기 쪽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쪽도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클래시스 같은 종목 이미 신고가 갱신 중이죠. 그리고 실리콘2 같은 종목들도 지금으로서는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진행을 보면은 과연 이게 하락장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이 종목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추천을 드렸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2달 상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화장품 쪽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성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쪽에 계속 좀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지난 히든 종목으로도 마녀 공장을 계속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벌써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성과가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상승을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삐아입니다. 삐아. 사실 저번에도 제가 삐아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그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저는 사실 중년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름도 좀 마녀 공장, 이제는 좀 제가 덜 헷갈려요. 전에는 자꾸 마녀 사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핀잔을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삐아라는 이름도 사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종목이 화장품주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여성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브랜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요. 그동안 주가가 5월 초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번 강하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내렸습니다. 거의 한 2주, 3주 가까이 내렸다가
26일 날이죠. 26일이면은 24일이군요. 28일 죄송해요. 28일이면 지난 화요일입니다. 지난 화요일인데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어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데 상승의 이유를 누구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삐아가 올리브영이라는 브랜드의 선케어 3종 세트를 입점하기로 해서 상한가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게 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입점 자체가 좋은 거는 맞는데 그게 과연 상한가를 갈 만한 내용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수급은 그 내용을 가지고 상승이 잠깐 나온 게 아니라 유지를 시키면서 상한가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화장품 쪽에는 뭔가 지금 핑계거리만 있으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 다만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강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종목의 특성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은 중대형주에 속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기업 자체도 상당히 실적이 좋으니까 믿을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밖의 종목들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런 삐아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활용해서 뭐 가격이 하락할 때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나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걸 봐서 좀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중대형주 그리고 좀 단기 변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고 가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히든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던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청산을 하시면서 17%가 넘는 수익, 맨 처음에 있는 종목 있으시죠? 누차 얘기를 해도 수익이 납니다. 나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변동성 같은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좀 기대감이 갖춰져 있는 업종이다. 다만 종목의 선택을 좀 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립스틱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거 굉장히 틴트가 유명하거든요, 대표님. 근데 이 종목 10분째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품도 엄청 많잖아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형 화장품주부터 중소 브랜드, ODM, OEM 업체까지 종목들만 나열해도 수십 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중에서 이 종목을 이번에 픽했다는 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겠죠. 이제 막 방송을 틀어가지고 나는 듣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왜 이 종목을 알려드리지 않냐? 당연히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크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는 당연히 최병곤 전문가님이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본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재매수의 타점, 특히나 먹고 또 먹고의 창시자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2번 수익 낼 때 더 크게 수익 낼 수 있고요. 3번 수익 나도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진입 포인트, 이러한 청산 포인트 당연히 잘 잡아주실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종목 선물 오픈해 드렸습니다. 시가 베팅 테마로 화장품, 그 내에서 이 종목 주목하자 얘기하셨으니까요. 못 들으신 분들은 50분 전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15분 남았고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시세를 나타낼 수 있는지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개인적으로 여기 브랜드의 틴트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연예인 분들도 그렇군요.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도 좋아요. 가성비가 참 좋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어찌됐든 네. 이 종목 저도 꼭 관심 종목이 픽해 두어 보기로 하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또 단기 스윙 테마에서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기는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서두에서부터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단기적으로 그리고 낙폭 과대됐던 쪽에서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누차 몇 번이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실적의 성장이 좀 명확하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조금 높은 종목으로 선택지를 좀 좁혀야 할 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워낙 그 방대하잖아요. 어떤 네.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 하락장에서 낙폭 과대를 얘기할 때는 딱 정해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다. 이런 것들은 아주 계획을 잡고 천천히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2차 전지 쪽에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뭐 그 밖에 또 관련주들 저점 다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투자할 때 투자자들은 이거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번 해봐도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완전 낭패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바닥을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층까지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또 지하 2층이 있고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지하수 나올 때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어떤 저점 매수보다는 하락장이 왔을 때는 연속으로 하락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락을 해버리는 종목들이 생겨요. 그런 종목들은 이 수급의 붕괴가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지수 반전할 때나 아니면은 시장이 개선될 때 갑자기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단기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급반전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 즉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수급 공백이 생기면서 단기 급등을 하는 형태, 이것도 꽤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단기 낙폭 과대 종목을 노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요,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은 대부분은 신규 상장주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 단계에서 주가가 많이 좀 뛰어오른 상태에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상장 전에 쌓여있던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단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40%, 막 마이너스 50% 이렇게 막 하락을 해버리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반전을 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또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한 20, 30%는 그냥 쉽게 올라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호재가 뜰 경우에는 뭐 2배, 3배씩 또 쉽게 올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J2K 바이오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 차트가 조금 작아졌는데 좀 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장하고부터 한 달 내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점을 찍은 가격이 35,000원이고 저점 찍은 가격이 11,800원이거든요. 근데 또 웃기는 게 거기서 또 매수가 들어와서 반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4만 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4배를 그냥 올라버린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 4배가 그냥 오른다면 좀 힘들 텐데 이렇게 내려버렸기 때문에 오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셔라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 HD 현대마린솔루션 이 종목도 상승이 강했던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하락을 많이 했죠.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급반전이 나왔고 역시 이런 급반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만한 그런 반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노브랜드라는 주식이에요. 네. 이 노브랜드를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처음에 상장될 때만 해도 우리가 흔히 그 마트에 갈 때 노브랜드 그걸 많이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아니고 이제 섬유 의복 관련된 회사인데 이 종목도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상장 첫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잠깐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락을 계속해서 대략 지금 한 45% 마이너스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급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좀 쉬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노리고 투자를 노려볼 만하다. 다만 이런 형태의 대응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점 분할 매수를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향후의 진행이 어떻든 간에 우선은 수익 시그널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계속 강하다면은 거기서 새로운 매수를 또 노린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삐아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잘 대응을 하신다면은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하락장에서 써먹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낙폭 과대된 종목들 외에서 우리가 좀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단기 스윙으로 확실하게 이 종목 정도는 물론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얘기하셨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방송에서 두 가지의 종목을 대놓고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을 왜 내가 가져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수익률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8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종목들의 수익 좀 보세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짓 하나 보내지 않고 다 오픈을 했습니다. 마녀공장, 유니셈, 보성파워텍, SK이터닉스, 한글과컴퓨터, 대한해운, 재룡전기까지 반 이상이 생방송에서 언급을 한 종목이고요. 여기에 따른 코멘트 당연히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 커뮤니티방에서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만 안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 수익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올라가는 종목 맹목적으로 따라갔다가는 물리기 굉장히 쉬운 장세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목 알아서 명확한 타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수익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세한 전략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인지 못 들으신 분들 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이라도 왜 안 알려드리는지 당연히 시청자 커뮤니티방에서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관련해서 시가 베팅 종목 하나, 단기 수익으로 끌고 갈 만한 낙폭 과대 종목에서의 하나 이렇게 또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잊지 마시고 명확한 코멘트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간 7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얄짤없이 생방송 끝나자마자 문은 닫을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돼서나 다시 문 열어드릴 거니까요. 그러면 또 6월에 시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법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적으로 수익을 좀 확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포인트 명확하게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굉장히 좀 수익이 고프다, 손실이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의 도움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의 또 이제 시가 테마 그리고 단기 스윙 테마까지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또 이제 시그니처 시간 아니겠습니까?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ESS라든지 이런 신재생 쪽에 확실한 모멘텀을 안고 3번 들어가서 3번 수익이 다 났는데 그게 생방송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얘기를 해도 수익이 계속적으로 났다라는 걸 사실 보여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절대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기대해도 충분한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함부로 오픈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시장에서 지금 그 테마성 종목들 있잖아요. 테마성 종목들이 대부분 AI하고 관련된 주식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막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이 하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유리기판 이런 쪽 아닙니까? 이런 쪽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크지만은 그것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승을 계속 지속하고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뭐 HD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LS 그룹주들 지금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125% 수익을 올렸던 재룡전기 같은 종목도 하락은 조금씩 했지만은 아직도 추세가 강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뭐냐 하면은 실제로 진짜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하락을 해도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금방 안 팝니다. 그리고 꽁쳐놓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 하락 지나가고 나면은 더 많이 끌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그런 실제 실적 증가하고 연관이 될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업종 쪽도 그 AI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생기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냉각 부분이거든요. 이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냉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이것도 기술이고 결국 거기에 따른 기업체들의 수주 증가도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냉각 쪽에서 지금 제일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인데요. 뭐 반도체 기판이죠. 쉽게 말하자면 반도체 기판에서 이제 막 작업을 하다 보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열이 그냥 바람이나 냉각판으로만 식혀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머릿속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물 같은데 액체에다 잠구어 가지고 아예 냉각을 시키는 방식인데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특수한 액체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인데 이걸로 아예 담그어 가지고 물 속에 잠긴 상태에서 냉각을 시키는 방식인데 이런 관련주들의 지금 상승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GST라든지 그리고 KN솔 같은 종목들, 뭐 KN솔은 상승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GST 같은 종목들은 액침 냉각의 상용화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 실적을 늘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실제로 실적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액침 냉각을 실제 상용화시켜서 적용을 하는 기업이고 또 지금 수주를 막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기업이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바닥을 헤매고 상승 모멘텀을 못 찾다가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 관련해서 수주 공사를 따내므로써 이 종목이 진짜로 냉각 관련주,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구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규모 매수가 몰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별로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계속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대형주고 해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좀 아까워서 아깝다기보다는 이제 네. 좀 우리끼리만 좀 알자 이런 개념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침 냉각, 그러니까 열 처리 쪽으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종목은 오픈해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의 50%가 이 냉각용 전력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전력 효율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AI 최종의 주도권은 이런 열 관리 업체들이 사실 차지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AI에 관련한 전력 효율화의 최대 수혜주는 이 종목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은 꼭 숨겨두고 우리끼리만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액침 냉각 이런 열 처리 관련해서의 업체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약간 중대형주 쪽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힌트까지 해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시가 베팅에서 화장품에서의 종목 하나, 단기 스윙 쪽에서의 낙폭 과대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좀 해볼 만한 그러한 종목 하나, 그리고 오늘 이런 열 관리 업체, 이런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열 관리 업체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확실하게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필히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의 이 시점에서 모멘텀을 끌어안고 확실하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